나는 군대에서 앰뷸런스 운전병으로 군복무를 했다. 그 사건이 있던 날은 내가 일병을 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부대에는 야간 사격 훈련이 있던 날이었다. 밤에 총기가 사용되는 훈련이다 보니 혹시 모를 환자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군의관님과 사격장에 의무지원을 가게 됐다. 밤에 차를 끌고 사격장은 처음 가보는 거라 사격장 가기 전에 운전병 선임에게 조심해야 될 게 있는지 물어봤다. 그때 선임이 이것저것 주의사항을 말해줬는데 하나가 좀 특별했다. 만약에 할머니 한 분 만나게 되면 잘해드려. 자식들 먼저 보내시고 집 주변을 또 돌아다니시니까. 나는 그 말에 사격장 주변에 할머니가 왜 계시지? 라는 의문을 가졌지만 노인 공경은 당연한 거니까 일단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군의관님과 사격장에 도착했다. 그때가 3월이었는데 사격장 주변이 산이기도 했고 낮에 비까지 왔던 상태라 거의 영하에 가까운 온도였다. 그래서인지 그날은 뭔가 환자가 많았다. 덕분에 야간 사격 훈련이 끝나고 부대에 복귀할 시간이 되자 군의관님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앰뷸런스 차량 뒤에 있는 환자용 들것에 누워 주무셨다. 나도 매우 피곤한 상태였지만 부러움은 속으로 삼키고 운전석에 앉아 부대로 출발했다. 사격장에서 부대까지는 큰 길이 나오기 전까지 군용 트럭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만한 비포장길로 돼 있었다. 또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한 채 운전을 해야 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운전하기 까다로운 길인 만큼 집중을 해서 운전을 해야 했음에도 나도 모르게 눈이 슬슬 감기기 시작했다. 졸음운전을 한 것이다. 그렇게 졸면서 어찌어찌 운전을 하고 있다가 큰 길로 나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는 순간 할머니 한 분을 칠 뻔했다. 다행히 간발의 차로 차를 멈추긴 했지만 나는 얼른 밖으로 나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혹시 다치신 데 없으십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심하게 나를 쳐다보시더니 큰 길 쪽이 아닌 산 쪽으로 걸어가셨다. 왜 이 밤에 산으로 들어가시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산속에 집이 있으시겠거니 하고 나는 다시 차에 타려고 했다. 하지만 방금까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칠 뻔해서인지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다. 그때 군의관님이 잠에서 깼는지 밖으로 나오셨다. 김일병, 부대 복귀 안 하고 뭐해? 군의관님 깨셨습니까? 졸음운전할 것 같아서 큰 길 나오기 전에 잠깐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군의관님한테는 졸다가 할머니를 칠 뻔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군의관님은 다시 차 뒤에 타셨고 나도 정신을 차리고서 부대로 출발했다. 그렇게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그제서야 운전병 선임이 말한 할머니 얘기가 떠올랐다. 시간이 너무 늦어 그 선임은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되면 물어보기로 하고 나도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선임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더니 선임이 놀라운 말을 했다. 야, 할머니가 너 구한 거야. 그 할머니가 사라졌다는 산 있지? 거기에 그 할머니 산소 있어.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셨다. 할머니 가족분들이 안 계셔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와 제사를 우리 부대에서 담당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밤에 사격장 근처에서 나처럼 그 할머니의 혼령을 본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할머니 이야기는 부대에 괴담처럼 내려오고 있었다. 선임의 말을 듣고 다시 생각해보니 할머니가 우리 부대에 고마움을 느껴서 나를 도와주셨던 것 같다. 그때 내가 졸던 상태로 계속 운전을 했다면 진짜 큰 사고가 났을지 모른다. 나는 지금도 운전 중에 졸음이 몰려오면 그 할머니 얼굴이 생각나면서 잠이 확 달아나곤 한다.